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책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스포츠 직업인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스포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실제 현재 스포츠 창업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러면 우리 그 CDMS와 어떻게 좀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떤 협업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업으로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두 타입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일단은 먼저 개인 창업을 이미 하신 분들, 대부분 아마 개인 사업자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개인 사업자는 제가 이제 조금 뭐 약간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정부는 과세 구간이 3,5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법인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든요. 그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세금 차이가 개인 사업자와 이 법인 사업자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있다. 그래서 2억 정도 매출이 구간이 되면은요, 소득세율 차이가 14%, 16% 이상이 나버려요. 개인 사업자로 갖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네. 법인을 갖고 있는 게 네. 확실하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법인을 처음에 못 하냐면은 법인은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복식부기해야 되니까 기장해야 되고 법인 설립할 때 뭐 주식을 어쩌고 저쩌고 뭐 관리하고 이런 거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진짜 요새 그냥 세무서 가서 그냥 사업자 뭐 할래요? 그래서 써내면 띡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진입장벽이 개인 사업자가 낮으니까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이제 통장이 막 내 계좌에 막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나는 남는 것도 없는데 매출은 막 1억이니까 갑자기 세금이 올라가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나는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건 실제로 한 2천 가져가는데 매출은 1억이니까 뭐 당신 고소득자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건강보험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법인을 전환을 하려니 엄두는 안 나.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법무사는 법인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지 법인을 운영하는 건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인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그러면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게 애로사항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이 안 돼요. 개인 사업자는 결국은 내가 직원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그냥 바꾸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이게 뭐 알바와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가 이게 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체육인이면 체육인들로 주로 네트워크가 있지. 그것도 자기 아는 종목만 있지. 저같이 다양한 업종에 있는 분들을 일로서 만나서 같이 협업한다?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기존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는 두시고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드십시오. 동맹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매니지먼트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매출을 서서히 이전을 시키게끔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를 누가 하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사업자로 카드 단말기를 하면 개인으로 들어오는 거고 법인 사업자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하면은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없애고 하면은 막 혼란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힘드니까 개인 사업자 두시고 법인 사업자로 서서히 이전을 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스케일업을 하자.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학원이다라고 하면 태권도 학원이면 아이들 교육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지만 뭐 이렇게 TV도 운영하시고 또 뭐 교수도 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사실 나는 주전공은 교육이나 교육과 파생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을 하실 분도 제가 옆에서 같이 법인을 하면 태권도 컨텐츠 비즈니스 그러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쪽 그릇으로 다 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선배, 후배, 사업하기 어려운 사람들 다 이쪽으로 해서 그 대표자의 하나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하나로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캐릭터가 전사가 될래? 아니면 성주가 될래? 검사는 자기 혼자 싸움 잘해가지고 레벨 올려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다가 이제 나이 들면 은퇴해야 되는데 성주는 처음에는 같이 비슷하게 캐릭터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성주는 밑에
검사가 채용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검사라면 검투사. 검투사. 아, 검투사. 왜냐면 처음에 싸움, 이제 같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칼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검투사는 끝까지 검사밖에 못해. 그러니까 칼싸움 하다가 은퇴해야 돼. 근데 성주는 좀 잘하면은 이제 밑에 이제 붙어. 검사도 붙지, 활 쏘는 사람도 붙지, 마법사도 붙지 이러면서 내 동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맣지만 내 그릇인데 이게 이제 잘 되면은 하나의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성을 만드는 길로 캐릭터를 전직을 해라.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이제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할 때 법인 사업자 하면 또 돈 들고 돈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미리 않나. 겁부터 먹는. 네, 겁 먹고 어떤 분은 또 부인한테 얘기하다 보면 또 동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왜 또 동업해서 물 말아먹으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추어 시대에 정말 20세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타트업에서는요,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아예 제도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고 펀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정부 돈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옛날의 창업은 내 돈 갖고 내가 그냥 나 혼자 하는 창업, 그게 자영업이었었는데, 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영업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영업 제발 그만해라. 그래서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엄청나게 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다 이렇게 비즈니스 형태로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한 2, 3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내 자본금 다 까먹고 시간 낭비하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패배 경험만 넣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쪽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CDMS는 저는 이쪽에서 한 15년 정도 초기 기업들을 세팅해서 성장시킨 경험이 있으니, 그리고 제가 수많은 이 컨설팅들을 좀 했거든요. 한 3, 40개 기업들. 그래서 같이 런닝메이트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가 쭉 나갈 수 있는 걸 처음부터 도와드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조금 더 규모 있게 갈 수 있고, 비용도 좀 적게 시작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해 줄 수 있다. 네. 그 아까 그 검투사와 성주의 그 이해가 아주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네. 우리 대표님, 네. 그러면 이 CDMS 동맹 이걸 운영하시면서 네. 향후에 어떤 비전이랄까요? 네. 꿈?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여러 가지 경제나 또 글로벌 경제, 경영, 기술 창업,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그 극단주의 세력의 발효라고 할까요? 요새도 이제 극우 세력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극단화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먹고 살기가 퍽퍽해지면 극단주의자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그분들이 과거 20년 전보다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는 얘기고, 사회가 그러한 여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거든요. 이 양극화 문제가 사실은 극단주의 세력의 토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플랫폼 경제가 됐어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이게 그 메타 건가요? 구글 거죠, 구글 거. 구글이랑 글로벌 회사가 유튜브에 나오는 수익의 어마어마한 거를 가져가요. 플랫폼이죠. 근데 이거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컨텐츠 수익의 대다수를 글로벌 회사가 가져가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그 2008년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시위 있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나왔던 구호가 뭐였었냐면 1대 99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1%가 99%의 자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 불평등한 구조였었는데, 저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0.1% 대 99.9%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요새 이제 엔비디아 같은 시총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총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자본의 쏠림 현상.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들어왔을 때 미국 원톱 현상, 이런 것들은 정말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99.9%의 삶은 어디로 수렴이 되냐면요, 중산층으로 수렴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수준으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배달, 쿠팡, 이 배달 이 생태계 아니면 뭐 대리운전. 근데 그게 나중에 없어지겠죠. 왜? 자율주행차 나와. 그렇지. 로봇 나와. 그러면은 이제 그것마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사람이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지금 이미 사실 물류센터 창고에 가면요 사람 일 안 하거든요. 로봇들이 다 분류. 옛날에 사람이 지게차로 나르던 거 로봇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택배가 유효하죠. 5년 뒤에 택배 기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보일까? 쉽지 않아요.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내렸더니 로봇가 딱 해서 내려놓고 이런 시대가 곧 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 인력, 그 수십만의 이 노동 인력은 뭘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창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얼라이언스 생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끼리 숲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아는 사람 물건 좀 사고 조금 아는 사람 서비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 좀 더 싸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생태가 필요한데 현재 사회에서는 각자 도생하라고요. 알아서 살아남고 친구가 없어. 다 경쟁자야.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돼. 이런 것만 가르쳐 주니까 함께 뭘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저도 이제 중년이고 기성 세대로서 이대로 저희 세대가 60대, 70대가 됐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사막화되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됐을 때는 인구도 줄고 성장 동력도 없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작지만 숲을 만들자. 오아시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데 개미 군단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동 오면서 네. 옛날에 여기 행복한 세상이란 백화점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알죠. 이게 행복한 세상이 굉장히 도전적인 실험이었어요.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백화점을 만든 그렇죠. 거거든. 그래서 거기는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그 백화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없어졌잖아요. 현대백화점, 삼성, 신세계 그 대기업들이 결국은 다 이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들 가게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 슈퍼들 네트워크 있었는데 없잖아요. GS, C 다 대기업 생태계 안에 다 종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게 개인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빵집을 해도 개인 빵집이 있었는데 결국은 파리바게트한테 먹히고 뭐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저는 얼라이언스로 간다. 대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사의 대표가 돼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생활을 하면은요, 퇴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싹 놓고 와야 되거든요. 그거 갖고 내가 장난질 치면은 막 고소당하고 아니면 그 업계에서 매장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뭐 법적으로 보안각서니 뭐니 다 써가지고 나올 때 뭐 회사와 관련된 걸로 내가 이거를 사적으로 뭔가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강력한 제재가 있으니까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회사에 20년, 30년 근무하다 나오면 자기가 쌓아놨던 전문적인 지식이나 네트워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하냐면은 갑자기 무슨 아파트 관리사 뭐 이런 걸로 하세요. 아니면 퇴직금 다 똘아 넣어서 커피숍에서 커피 만들고 이분이 뭐 기술사, 박사 이런데 이 전공과 네트워크 하나도 못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을 저는 그런 걸 소모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랑 시간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단물을 쫙 빼먹은 다음에 한 50세쯤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단물 빼먹기에는 인건비 너무 비싸. 그럼 내보내. 그럼 이 사람은 퇴직금 갖고 나머지 20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어. 이런 구조를 전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 고고학법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고고학을 전공을 해서 20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걸로 회사를 해야지 왜 갑자기 하지도 않던 뭐 카페를 차리고 이럽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드리고 이 생태계가 저는 100명, 200개 회사가 되면은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의 강력한 생태계가 될 거고 이거를 저는 해외에도 개발도상국 선교지 이런 데에도 저는 접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네팔, 태국 거기에 있는 거의 똑같아요. 한국의 그 양극화 현상이랑 거의 더 심해. 원래 개발도상국일수록 빈부격 훨씬 심하잖아요.
부패도 심하고. 그런데 그 99%에 있는 분들한테 1,000만 원으로 국수 가게 차려드리고 네일샵, 미용실 차려드리는데 동맹 생태계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각자 도생하다 파괴되지 않는 구조를 해외에서도 만들어드리고 싶고, 또 지방 요새 신도시 되게 지방 도시들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서울과 연동된 동맹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로컬 생태계와 우리 CDMS 동맹이 연결되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대구 경산 경북 지역에 이제 청년들 한 4-5명이 회사에 와서 이제 창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왔는데 동맹으로 들어오라고 저는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랑 우리 네트워크를 연결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살아가 보자. 수도권과 지방. 전 그래서 CDMS 동맹은 목표는 그겁니다. Sustainable 이코시스템이에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비전이 멋있는데요. 뭔가 사람 중심이라는 느낌, 네네네. 따뜻하다는 느낌, 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 CDMS 대표로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사실 이제 어저께도 그 대구 경북 지역 창업자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실 알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안내를 했어요. 1박 2일 정도를.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청년들이 엽서랑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람된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 아는 분 통해서 네. 이렇게 촬영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도 저는 보람이 되고, 그리고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혼자 약간 컨셉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저의 사업 모델 그리고 어떤 비전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선생님 같은 반응이 나왔을 때 저는 되게 보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고 이 길로 가는 게 좋겠구나. 남들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이 되겠냐.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기 인건비 벌어가기도 쉽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돈이 되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매출 10억짜리에서 저한테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 1억짜리 해서 제가 그냥 100만 원을 가져가도 난 그게 더 보람될 것 같다. 그 회사가 10개 생기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회사 하나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보다 1억짜리 10개를 만들어서 내가 100만 원씩 가져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CDMS 동맹에 네. 한번 참여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언제든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네. 페이스북에 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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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시고, 제가 모든 걸 다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이나 이런 데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 적극적으로 소통 채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 과 선배님이신데, 10년 선배님이 폐매가 딱 왔어요. 진짜 모르는 분인데, 아는 분은 아니었었는데, 잘 보고 있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설 지나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저희 회사 오셔서 회사 소개도 좀 받고 같이 교제하시다가, 진짜 이렇게 저희 동맹 생태계에서 저와 함께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CDMS 동맹 생태계가 나날이 발전해서 네. 정말 그 AI가 지배하더라도 이 생태계는 건강하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생태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금 어려운 나라,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에도 잘 이렇게 좀 펼쳐져서 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동맹 생태계 안에서 네. 좀 사람답게 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듣는 내내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